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수희입니다. 정부의 일산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준공 30년을 초과한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자 이 부동산 가격이 반등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매수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이렇게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건축 투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혹시나 재건축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고 빠르게 그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는데요. 전화번호 02-163-8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또 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금융권에다가 대출, 다주택자들 그리고 규제 지역에 있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또 발표가 됐고요.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퇴거 자금으로 대출도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출이 이제 좀 더 실행이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더 풀리게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에 대한 추이는 어떻게 바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또한 정부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 택지 개발했는 단지들의 안전진단,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정부 정책들이 이 지금 시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이제 추이가 바뀔지 되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도 이거와 동시에 맞물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화 받는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들 참 많으실 겁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많은 부분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이 궁금한 내용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서 지금 바로 전문가와 이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함께 해보시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올 4월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인데요. 네. 예, 그 혼인신고 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하나 해놓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소액 투자를 해 놓고 싶으시다고요. 여유 네. 자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한 1억 5천 정도로 갭으로 해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실까요? 여기 이제 유튜브 듣다가 보면 이제 저 홍제나 응봉동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홍대나 응봉 지역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혹은 더 괜찮은 지역이 있는지 자, 우리 전문가 의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청 바라고요. 네.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신혼부부라고 하셨고 지금 본인이신 거예요? 아니요. 본인 아니고요. 저희 이제 자녀들이고요. 예. 예. 신랑 될 사람은 지금 양주 옥정에 예. 24년 2월 달에 예. 저기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부가 예. 한 1억 5천 정도 투자로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양주 옥정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 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24년 2월이요. 입주 예정. 그러니까 24년 2월 입주 예정인데 네. 분양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20년인가? 네. 20년에요. 네네. 양주 옥정이 이제 올랐다가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예상하고 계시죠?
네, 그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것도, 예, 음. 고민이 제가 많아요. 어제도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 위쪽 지역에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의정부 위쪽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네. 지역에 이제 갖고 계시는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가급적 정리를 하시라. 네,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수중에 돈이 남아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보태가지고 입지 좋은 곳으로 서울 쪽으로 아마 들어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이제 분양권이 이제 아파트가 되고 나서 향후에 뭐 한 10년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는 나을 거예요, 분명히.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네,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뭐 그게 10년 지나 가지고 한 1억이 올랐는데 네, 만약에 그동안에 다른 데 어디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더라면 한 5억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4억의 기회 비용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쯤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또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신랑분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신랑분이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또 이 분양권 거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분양권을 예. 저희 이제 애들은 어차피 서울에 이제 여기 입주권을 받아도 거기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예, 지방에서 이제 신혼 집을 이제 지내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네. 우리 그 따님이시죠? 아니요, 저는 이제 아들 가진 엄마고요. 그러세요? 네. 예. 어쨌든 그러면 네, 뭐 직장 위치가 어디 지방인 거예요? 네, 직장이 서산이에요. 서산이고요? 서산이라, 네, 회사 사택에서 이제 당분간은 네, 지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 친구도 한 명 서산에 그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삼성화학계 근무를 하는데 사택에 받아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사택에 계신 분들은 사택에 이제 안주를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는 뭐 네. 살고 있는 집이 편하니까 뭐 사택이 네. 나오니까 거기에만 이제 안주를 하고 연봉만 꼬박꼬박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우리 그렇죠. 그 아드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어떻게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훌륭한 이제 어머니를 두신 겁니다. 빨리 깨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계속 그냥 있다 보면 그냥 서산에 계속 쭉 사는 거예요. 네네. 그냥 남들 다 좋은 집에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다 갖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서산에 그냥 사택에서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그냥 내 현금만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예금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하다가 또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네, 하지 마시라고 맞아요. 이제 말씀드리겠고. 네네. 그러면 직장은 이제 그 며느리 되신 분도 같이 그쪽에 계시는 거예요? 네네, 같이 서산이요. 서산에 계시고. 네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완전히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이제 네네. 하셔야 되겠다, 그죠? 네, 그렇죠. 예.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투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있으시다. 네. 좀 애매한 금액이다 항상 보면, 그죠? 그렇죠. 예.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뭐 좀 더 좋은 지역에 뭐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 지역에 이런 데 들어가지고 이제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아드님은 아파트는 한 채는 이제 뭐 갖고 계신 거라고 보고. 네. 갖고 계신 거라 보고. 근데 이제 아파트도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아파트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뭐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분명히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네. 안전자산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안전한 지역에,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안전자산을 갖고 있느냐. 이 안전자산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때 네.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많이 올라주고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안 좋은 지역에는 갖고 있어봤자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불안전 자산이죠, 아파트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파트를 갖고 계시더라도 서울 쪽에다 갖고 계셔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우리 네. 시청자분도 그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보면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으로 원래는 무조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아파트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금액 때문에 아파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죠? 네. 두 번째 방법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 그렇죠. 이 네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 네네. 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사면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다만 만약에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네. 이건 아파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이후에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파트와 똑같은 거예요. 네. 다만 내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우리 아드님의 주택을 위해서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1억 5천의 자금으로 그럼 과연 어디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보신 지역이 이제 아까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홍제동, 응봉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조금만 더 일찍 움직이시지 그러셨어요. 아. 조금만 더 일찍. 왜냐하면 네. 이 응봉동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두 군데를 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응봉동이 여기 있는데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아, 저는 지금 전화만, 네네. 예. 응봉동 265번지, 264번지 일대예요. 네.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모아타운. 네. 요게 모아타운이 작년 22년 10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네네. 22년 10월. 근데 우리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10월 전에 10월 요 발표나기 전에 응봉동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한 5년 정도 최소한 생각하고 여기를 네.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투자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한 1억 네.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억 아래로. 아. 예, 1억 아래로 들어갔어요. 근데 네. 이제 다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당장 움직임이 있어야지 덜 불안하니까 움직임 있는 곳에만 찾아 들어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움직임 있는 곳은 이미 피가 형성이 되어 있어 버려요. 네. 예. 근데 요때 당시에 이 응봉동이라는 지역은 피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네네. 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피가 없었는데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맨날 이런 거 보잖아요.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한 몇 년만 흐른다면 노후도가 충분히 67% 이상 올라간다라는 게 네.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내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게 바로 그냥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지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분들은 계약 막 해제당하고 막 이랬어요. 100 상환 받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버리다 보니까 가격이 한 1억 정도 뛰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 2억 정도 투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2억이라 하더라도 이건 비싼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맞아요. 향후에 이제 피를 생각을 하게 되면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한테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죠? 맞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이거 제가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가끔씩 뭐 2억 이하의 투자금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이렇게 뭐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제동 있잖아요. 홍제동. 네. 홍제동 굉장히 좋습니다. 홍제동 굉장히 좋아요. 자, 이 홍제동이 제가 시청자분께서 방송을 보셨기 때문에 일일이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홍제역에 보면 바로 아래에 홍제 역세권 재개발이 있어요. 네. 역세권. 이게 이제 네. 1구역이라고 그래요. 1구역. 네. 여기는 이제 4등 타당성 검토를 통과를 했고요. 네. 작년에 아마 제가 여기를 좀 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네네. 이제 4등 타당성 통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격이 올라버려가지고 1억 5천 원은 안 돼요. 예,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도 역세권 재개발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이렇게 뭐 이제 동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에 보면 이 인왕초등학교 있죠. 네네. 인왕초등학교 바로 요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역세권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네. 역세권. 여기는 2구역이라고 그럽니다. 2구역. 네.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예, 여기가 한 1억 5천 잘 찾아보면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라. 근데 제가 그냥 뭐 무조건 역세권 재개발한다고 해서 뭐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를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여기 바로 앞에 보면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이 있어요. 네네. 여기가 맞아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유진상가가. 네네.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네. 서대문구청장께서 재개발을 하는데 요 재개발을 하면 여기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느냐 하면 그냥 업무 복합 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업무 네네. 복합. 네. 복합 업무 타운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층 빌딩에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자리가 늘어나죠. 일자리. 네.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니까 아마 이쪽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수요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임대가가 올라가겠죠. 임대가. 네. 임대가 올라가고 임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매매가를 밀어올립니다. 그렇죠. 매가를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주변이 다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재개발에 네. 재건축 다 들어오니까 여기가 네. 다 아파트 단지촌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네. 아파트 단지촌으로 바뀌는 데다가 유진상가 이 업무 복합 시설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인왕초등학교를 또 끼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된다. 역세권이니까 사업성도 좋다. 네네. 들어가는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 뭐 자금이 있으시다면 근데 네. 찾아보면 1억 5천을 또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1억 5천에서 한 2억 사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딱 1억 5천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괜찮은 지역을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여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사당동 있죠? 사당동. 예, 사당동. 네. 이 사당동은 원래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사당동 일대가 지역주택 조합이 많아요. 네네. 지주택이 많은데 지주택이 많아가지고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구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남성역 인근에 보시면 위쪽을 해서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모아타운. 네. 지난 은목동이 지정될 때 같이 지정이 됐는 곳입니다. 네. 이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사당동이니까 강남이잖아요. 네. 예, 입지는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이수역 바로 가깝고 바로 오른쪽에 7호선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강남으로 바로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강남의 업무 시설들 개발 호재들은 다 이쪽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남 서초 쪽에서 강남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득자, 저소득자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강남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네. 주변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한 단계씩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향후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여기는 이미 이제 사당동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얼마 정도 되느냐? 딱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정말 딱 우리 시청자분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고 뭐 이렇게 확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여기를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매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주변에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셔가지고 좋은 물건 있으면 하나 잡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좀 성공하시지 않을까, 아드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맞춰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아타운이 예. 지정이 되면 거의 뭐 한 90% 이상은 확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올해 아마 관리 계획이 다 수립이 완료가 될 거고요. 네. 고시가 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동의가 일반 재개발은 75% 동의율을 만족을 하면 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해졌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는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전에 살고 계시던 분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유입이 된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뭡니까? 아파트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개발을 보고. 그래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사당동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다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너무 예, 이 감사합니다.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세동 근처에 이 역세권 예정지, 역세권 개발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당동 인근의 또 모아타운 예정지들도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시청자분,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예. 자, 어떤 고민들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서초 이동의 신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면 15년, 한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계속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과연 거기에서 계속 그 전망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기다리기가 좀 지루하신 마음도 드실 거고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예. 하셨어요. 네, 여기 예. 지금 보유는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한 20년 이상 살아서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네, 그럼 지금쯤 매도하고 뭐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예, 서초동의 아파트란 말씀이시죠? 신동 예, 아파트. 그 서초동 신동 신동 아파트요. 아파트면 서초 그랑자에 있는 옆에 그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 그 옛날에 우성 예, 1단지, 2단지. 우성 1, 2, 3차 있는 곳 예, 예. 그게 바로 저기 밑에 무지개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고 바로 밑에가 그 신동 아파트 이거 바로 접해 있어요. 아니, 아, 예, 거기 어딘지 알겠어요. 강남역하고 가깝고 그 여기 서초으로 서희초등학교 있는 곳. 예, 서희초등학교인데 바로. 예. 예. 아니 여기는 지금 재건축 중이잖아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거 말은 저기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이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여기 아크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공사가. 앞으로가 돼 있는데요. 예. 지금 거의 내그 저기 국민학교 저 초등학교하고 그 소중학교하고 학교가 있어가지고 일조권 때문에 계속 싸우고 예. 그리고 또 현재 또 금리가 넘쳐 올라가다 보니까는 건설사에서 이거 이주비가 뭐 아직 그 운영도 안 정해져 있고 이 도저히 불투명한 것 같은 아, 메시지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좀 뭐 금리도 오르고 뭐 재건축 예. 추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다른 데로 뭐 이사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뭐 그냥 팔아볼까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시청자님 만약에 이 서초동 신동 아파트를 매도를 만약에 하시잖아요. 예. 매도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저기 뭐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는 예. 그냥 좀 저렴한 데로 가서 사는 거죠. 예. 뭐 저렴한 뭐 대로 전세나 일꾼, 아니면 일꾼. 매수를 해가지고 저렴한 대로. 예, 저렴한 데 가서 여윳돈 가지고 뭐 재투자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시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0이 넘었어요. 아, 70 넘으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예. 뭐 재건축 돼가지고 완공 아파트 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아무래도. 예. 밤에 그 저기 재건축 한다 하는 말이 안에 뭐 10년 전에 나왔어요. 예, 예, 예. 우리 예. 시장님께서 뭐 연세가 아직까지 좀 뭐 60대 정도 된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시장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그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럼 가격 그 가격에서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 어쨌든 뭐 예. 이거는 시장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 저라면요. 예. 시장님 혹시 지금 생활하고 살아가시는데 뭐 자금적인 문제나 부담이 있으세요? 그래서 살다 보니 아파트 대출 좀 받은 거죠. 예, 대출 좀 받으셨고 이자 좀 나가는 거고. 예. 예. 근데 제가 이 부담이 없으면 여기 아파트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갈 아파트. 끝까지. 예, 끝까지 가지고 갈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자금적인 부담도 있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애들 용돈도 좀 주면서 무슨 세금이 비싸. 예, 예. 뭐 그렇다 그러면 예.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시고 예, 다른 지역에 뭐 아파트 좀 저렴한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데 들어가 사시고 나머지 남는 자금 있죠? 예. 남는 자금 요걸 가지고 수익형 상품형에 투자를 하신다든가 예. 월세 나오는 거 예. 예, 월세 나오는 거에 투자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조그만 빌라 같은 것들 이제 우리 시청자분 말고 아래쪽에 이제 뭐 아드님 계실 거고 손자 계실 거고 그죠? 예. 예. 예, 그런 쪽에다 증여를 좀 하셔가지고 남는 자금으로 재개발 있죠? 예. 재개발 같은 것들 요 재개발에 예. 좀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아, 예.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이 아파트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될 아파트예요.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를 뭐 좀 저렴한 아파트 좀 다른 지역이라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편하게 사시고요. 이 남는 자금이 아무래도 많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자금을 가지고 우리 손주들이나 아니면 아드님이나 따님을 위해서 제2의 투자를 좀 하시라 재개발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방송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들 또 상담해드리기 좀 어려우니까요. 세미나나 1:1 대면 상담 통하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32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여유자금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3억 원 정도로 투자하면 좋을 만한 곳들도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문자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3억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도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뭐 물론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지금이면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하셔라. 다만 서울에다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들은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고 지금이 완전히 바닥일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갈지 아니면 또 상승할지 그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추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동안은 조금 지금 현 상황을 유지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다가 동의는 합니다. 분명히 근데 오르긴 할 겁니다. 오르긴 할 건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뿐이죠.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그 금리 인하와 또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한번 다시 상승을 턴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차라리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먼 미래를 어차피 재개발을 투자를 하면 10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났을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품에다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긴 할 겁니다만 한동안 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빌라 상품, 재개발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현재 서울에서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할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많이 있어요. 서울에는 3억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지금 재개발로 확정이 돼서 후보지로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 구역이 지정되는 곳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다 이렇게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재임을 하시는 동안 2026년까지도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3년이 더 남았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재개발 구역들을 더 지정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서울이 다 재개발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마지막에 남는 건 입지가 남을 겁니다. 입지가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고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은 덜 오를 것이다. 안 오른다는 건 아니고 덜 오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3을 가지고 많은 구역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냐, 어느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게 해당되신다면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지금 가장 재개발로 메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1급지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이 용산입니다. 용산. 그중에서도 용산에 어디를 보시냐면 이 주거 업무타운으로 많이 형성이 될 지역을 보시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용산의 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라고 아실 겁니다.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해서 1500%의 용적률을 주는 아주 업무 복합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와 더불어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국계법을 조금 개편을 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아예 도시혁신구역으로 만들어가지고 민간이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개편 작업이 올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지금보다도 더 인기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동시에 이 주변에 전부 다 지금 현재 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구역들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모아타운, 서울에서 나오는 재개발 종류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재개발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 이 청파동 그리고 서계동, 원효로 그리고 아래쪽에 용문동 그리고 원효로 1, 2, 3가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현재 재개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할 때 자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미 구역이 지정되는 곳들 있죠. 구역이 지정되고 구역 지정이 목전에 임박했는 그런 지역들은 다 한 5억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 5억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 지금 이제 재개발로 진행된다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구역들 중에서 그 지역 중에서 빠져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빠져 있는 구역들. 거기를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이런 구역들은 잘 보시면 한 3억 정도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3억 정도로. 자, 대신에 아직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들보다는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에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바뀌는데 내구역만 빠져 있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 가격이 비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는 순간 다 나도 재개발을 해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3억으로 투자를 했을 때 향후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용산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 내가 땅 한 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클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억이 있다 그러면 용산을 꼭 집중해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아파트 값들이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 자, 강남, 서초, 용산, 송파죠. 송파. 자, 이렇게 가격들이 다 비쌉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죠? 이 강남이죠. 강남. 강남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강남의 아래쪽에 보시면 강남은 다 아파트고 물론 주거 업무 저층 주거지역들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후도가 워낙 신축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노후도가 만족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 개포동을 한번 보시자 말이에요. 개포동에 보시면 여기 구령역 인근 있잖아요. 구령역 인근에 개포고등학교 바로 뒤쪽에 여기 보면 개포동이 있습니다. 개포동. 개포동은 다 아파트로 지금 다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가격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비어있는 부분, 여기 개포동, 이 개포동을 한번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령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한 500m 거리 안쪽에 들어가죠. 500m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의 가능성도 있고요. 향후에 또 현재 지금 노후도나 이런 진행 상황을 보면 모아타운으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모아타운.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재개발을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에 원으로 개포동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가격대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아마 3억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다면 이 개포동 쪽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지역을 알려드렸습니다. 용산 그리고 개포동 이 두 군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녀명의 투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용산과 그리고 개포동 쪽을 살펴보시길 권유드렸고요. 문자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 상담이나 혹은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 번쯤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8786번님의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신수동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인지 혹은 보유만 하고 계신 상황인지 아니면 매수 계획 갖고 계신 상황인지 문자라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자, 신수동 다세대 주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신수동 다세대 주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신수동에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신다면 그냥 보유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수동 일대가 보시면 광창역하고 대흥역 사이에 있죠. 여기에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한강변을 보는 쪽에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고요. 또 마포구이고 용산과 또 가깝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는 필지들 있죠. 비어있는 대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노도가 다 만족이 되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을 하게 되면 통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원래도 좀 핫했던 곳이고요. 이 아래쪽에 신수동에 보면 신수 재건축 구역이 있었죠. 2구역입니다. 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았던 모양이죠. 반대로 해제가 됐는데 이런 구역들도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노후도가 거의 100% 완벽히 가기 때문에 향후에 옆에 주변 지역에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큰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다세대, 신축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일명 쪼개기라 하기도 하죠. 그런 신축 행위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좀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작은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분명히 재개발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위치가 좋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고 또 가지고 계신다면 재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할 것 같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매도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쭉 보유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담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투자를 할 곳 그리고 또 돈이 벌리는 곳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꼭꼭 집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가지고 세미나 한번 들으시고 이런 세미나를 자주 들어봐야지 제 그 가지고 계신 부동산의 감각 있잖아요. 이런 감각들이 다시 또 깨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고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감각을 제가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자 이제 현재 우리 서울시 아니면 우리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를 더 벌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무료 세미나 자리 꼭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함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 사업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각각 정비 사업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현금 청산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개발이 많아지면서 서울시의 재개발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복잡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죠.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뭐 크게 복잡할 일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혼란이 많아진 것 같고요. 또 일명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법에서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투자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특히나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종류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요.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 하나 듣고 나시면 그냥 투자하시는데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단시간에 생각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권리산정 기준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권리산정 기준일에 적용되는 행위가 뭔지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이 정비사업별로 종류별로 이 권리산정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사업별로 이제 뭐 신축행위하면 이게 지분 쪼개기가 되죠. 그 쪼개기를 완료를 하는데 이 완료되는 순간을 이제 기준을 하는데 그 완료가 언제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사업별로 또 달라요. 그래서 이 한 4가지 정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한다, 혼란스러워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이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권리산정 기준이 진짜 정확하게 뭐냐라고 봤을 때 먼저 투기방지 대책입니다. 투기방지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개발에 투기방지 대책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는 이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의 입주권만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여러 개가 나와버리도록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죠.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투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기존에 계신 조합원들이 계시면 뭐 100명밖에 없었는데 이 쪼개기 때문에 200명, 300명으로 늘어나 버리게 되면 사업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파트 분양 자격 유무를 가르기 위해서 만든 날짜입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전에 내가 취득을 했느냐, 그 이후에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 있죠,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그 입주권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지는 그런 기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분 쪼개기가 뭐냐? 법의 도정법이나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서 보면 4가지로 정해놨어요. 이 4가지를 정해놨는데 필지분할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전환다세대,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치료, 원래는 하나였는데 주인이 하나였는데 토지, 건축물 따로 2명으로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경우, 그리고 나대지나 아니면 원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허물고 신축으로 다시 공동주택으로 신축해버리는 경우, 이런 4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어차피 투자니까요. 기억할 거는 그냥 4번 이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신축 빌라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이거 다 생각하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만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은 구축들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신축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축만. 요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권리산정 기준일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법을 보셔야 됩니다.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있죠. 지정 고시가 있는 날. 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두 번째가 워낙 이 고시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막 투기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 있어요. 그 따로 정하는 날을 무엇을 고시를 해버립니다. 고시를 해버리면 그 다음 날 그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편하게 생각을 하려면 하나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다.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에 다음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라고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하나는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인데 고시일이 2023년 오늘 2월 10일이다. 그러면 2023년 2월 10일 오늘까지 지분 쪼개기가 완료됐는 거 그거는 각각 입주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된 거, 신축된 거 그게 준공일이 완료일이 오늘 날짜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있죠.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추진구역이에요. 아직까지 구역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께서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를 오늘 날짜로 해버린 겁니다. 해버리면 오늘 날짜가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까지 지분 쪼개기가 완료되면 입주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역 지정 고시일은 그날이고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일이 있으면 그 기준일의 다음 날이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입주권이 나오는 향방을 가르는 날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분 쪼개기 그러면 완료되는 거, 신축 행위가 완료되는 이 기준일은 뭐냐? 이 기준일이 뭐냐? 그게 중요한데요. 서울시의 재개발 들어가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일입니다. 접수일. 우리가 건물 하나 새로 신축을 하면 준공이나 사용 승인을 받죠. 구청에다가 승인 받으면 바로 그 이제 서류들 다 모아가지고 보존 등기하러 건축주 앞으로 보존 등기하러 이제 접수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접수하는 날짜가 바로 지분 쪼개기 완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만약에 서울시장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오늘 정해놨다 그러면 내일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일까지 보존 등기 접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완료가 아니고 접수까지입니다. 보존 등기 접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 더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또 모아타운은 또 달라요. 다른 재개발하고 모아타운은 또 다릅니다. 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타운은 착공신고만 득하면 됩니다. 착공신고. 보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착공신고만 관리계획 고시일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죠. 고시일이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다음 날까지 착공신고만 득하면 그거는 다 입주권이 나온다. 신축이라도 다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헷갈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진짜 신빙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분 쪼개기 완료일에 대한 기준들이 법을 보면 애매해가지고 되게 설왕설래 왈가왈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딱 정리를 해놔버렸습니다.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분양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입주권이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건축 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입주권이 나오느냐, 권리산정 기준일 관련입니다. 그랬을 때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정하는 다음 날까지 다세대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확보되는 경우에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구분 소유권이 확보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접수된 경우가 구분 등기가 완료된 경우,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접수되면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접수가 되면 다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한 가지, 정비사업 종류마다 다 권리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이 자료들을 지금 다 뽑아가지고 봐놨는데 요거는 이제 근거 자료로 제가 만들어놨는 거고, 누가 물어보면 근거 자료를 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 자료로 제가 만들어놨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제일 뒤에 여기 정리해놨는 표입니다. 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입니다. 얘네들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시도지사 지정일 다음 날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정비구역 고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재개발은 다 신속통합으로 기획을 하고 있죠. 신속통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개발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바로 역세권 재개발이죠. 역세권 재개발. 여기에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역세권. 이 도정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구역 지정 고시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게 신축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 신축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 그날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접수가 되면 다 입주권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재개발들은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재개발이라고 예전에 5.16 대책에서 발표했던 재개발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이 공공재개발이 이미 다 선정이 됐죠. 1차, 2차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1차는 2020년 9월 21일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2차는 12월 30일이 기준일입니다. 재작년이죠. 2021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이미 뭐 여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이 문제인데요. 이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이 작년 22년 1월 28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공공재개발을 한대, 그래서 여기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축되는 건물에 투자를 하려고 딱 봤더니 그때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준공이,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접수가 됐으면 입주권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보존 등기가 접수됐다 그러면 입주권 안 나오니까 그거는 현금 청산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있죠. 이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다 지금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선정 구역들, 이미 선정된 구역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셨는 분들은 아무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 있죠. 그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 이 구역들도 아까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22년 1월 28일 날 권리산정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청하는 구역들은 다 그냥 공공재개발이 됐건 신속통합계획이 됐건 다 2022년 1월 28일에 이게 좀 불합리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접수가 되어야지 입주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꼭 소유권 등기 떼가지고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 그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일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3080 때 도심공공복합 사업이 있어요. 요게 또 이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좀 시쳇말로 골 때린다 그러죠. 2021년 6월 29일 날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신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신축이 아니고 구축들도 다 해당돼요. 그냥 얘는 되게 강력합니다. 이게 수용으로 진행되는 방식이거든요. 얘는 2021년 6월 29일 날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져도 얘들은 다 현금 청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가보면 거래도 안 될 거예요. 부동산에서 거래를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권 안 나오니까 거래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누구의 게임이 넘어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입주권 안 나오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아타운은 착공이 기준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가 기준이 아니고 착공이 기준일이고요. 자, 기존에 있던 지역 1차 지역들 다 선정이 돼 있고요. 2차 발표했었죠. 이번에 그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작년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득했는 그런 신축 건물들은 다 입주권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후에 신청하는 이번에 미선정됐는 지역 있죠. 총 한 39곳이 신청했는데 26곳이 후보지가 됐고요. 나머지 13곳이 있습니다. 그 13곳은 여기도 중요한 게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10월 27일로 작년 10월 27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진짜 권리산정 기준일은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 모르면 전화 주십시오. 모르면 전화 주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것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야 될 거. 보십시오. 한 7가지 해놨나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그냥 캡처 뜨십시오. 캡처 떠가지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오히려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보셔가지고 앞에 있는 이 표와 지금 제가 정리해놨는 요 내용만 캡처를 딱 떠가지고 보고 계신다면 전혀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부상자가 생기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기회가 되면 좀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참석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으로는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는 내용들 세미나 통하시면 더 많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양승묵 소장의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세미나 참석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문의는 02-2638-397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